오늘은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안 없어져? 그래프 탐색.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그래프를 이용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프로 모델링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지. 컴퓨터에서 많은 그런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그래프로 모델링 되고, 그 그래프로 모델링 된 거를 해결할 때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을 쓰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노트에서는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탐색할 때 쓰는 기본적인 방법, BFS, DFS 방법, 그거 설명드리고, BFS와 DFS를 응용하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BFS, DFS는 저한테 자료구조를 배웠으면은 자료구조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익스트라도 대충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 텐데 좀 더 3학년 수업답게 이들을 좀 접근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이다. 그럼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 이유는 없죠. 늘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 쓰면 돼요. 근데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BFS, DFS를 무지 많이 써요. 근데 라이브러리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범용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늘 BF, DFS는 그냥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만들 줄, 그러니까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공학도는 BFS, DFS는.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어들도 자료구조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주로 노드는 n개 존재하고 간선은 m개 존재한다고 보통 표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트리도 이제 많이 우리가 쓰는데,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가 트리입니다. 그래서 트리는 주기가 없고, 또 우리가 루트를 보통 가정하는 그런 트리를 많이 쓰죠. 항상 트리에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루트가 있는 트리를 가정하게 되겠고, 그런 가정에서는 루트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트리는 유니크하죠. 주기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준이 첫 번째는 방향, 무방향, 방향, 무방향 그래프냐 방향 그래프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방향은 간선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간선의 방향이 있으면 방향 그래프, 없으면 무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선에 모델링하는 응용에 따라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 그리고 간선에 가중치가 없는 것을 비가중치 그래프라고 그래요. 근데 가중치 그래프인데 만들었다 보니까 모든 가중치가 같아. 그럼 그건 의미 없죠. 그건 무방향 그래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또 다중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중 그래프. 다중 그래프는 한 노드와 또 다른 노드로 있는 간선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뭐 우리가 교통을 생각해 보면은 서울에서 천안이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SRT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간선이 4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중 그래프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간선들을 병행간선이라고 합니다. 한 노드 한 노드 연결하는 것들이 간선들.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접 노드. 간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노드. 이 노드에서 그 간선을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노드가 인접 노드가 돼요. 방금 설명드린 거를 실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얘는 다 무방향이죠. 간선에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방향 그래프이고 얘와 얘는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중치 그래프가 되겠고 요 둘은 가중치 그래프가 됩니다. 얘는 다중 그래프예요. 요 B에서 D로 2개의 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중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인접 노드부터 말씀드리면은 3의 인접 노드는 7, 4, 6이에요. 그렇죠? 요 3번에서 이 간선에 따라서 6으로도 할 수 있고 2로도 할 수 있고 7로 4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는 0을 있을 때 1은 인접 노드예요. 0에서 1로 갈 수 있죠. 그럼 1은 0의 인접 노드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1은 0의 인접 노드가 아니에요. 1에서는 0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A가 B의 인접 노드이면 B도 A의 인접 노드가 돼요. 근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A가 B의 인접 노드라고 해서 항상 B도 A의 인접 노드가 아닐 수 있어요. 양쪽으로 다 간선이 있으면은 서로 인접 노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만 존재하면 그게 안 되겠고 이렇게 거꾸로 있는 거는 병행 간선이라고 안 해요. 그건 서로 다른 간선이에요. 이렇게 3이 있고 이렇게 5가 하나 더 있다. 그럼 그거는 병행 간선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는 요 사이에 간선이 2개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다중 그래프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차수를 얘기해요. 치수가 되어 있네. 차수인데 오더, 영어로 오더인데 그 오더는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나가는 간선수. 이 다중 그래프에서는 오더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얘는 6이 되겠죠. 지금 정의하면 6개니까. 근데 이제 저걸 보면은 3의 차수는 4예요. 나가는 간선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차수를 따질 때 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출 차수, 진입 차수 2개로 나눠서 고려한다는 거죠. out degree, in degree. 그래서 3은 3개가 들어오고 있고 하나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출 차수는 1, 진입 차수는 3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로는 어떤 노드 출발해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간선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경로는 뭐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할 수 있고요. 0, 1, 2 그럼 0, 1, 1, 2 그러면 2개의 간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저거의 길이는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가중치들의 합, 그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들의 가중치 합이 경로의 길이가 돼요. 그러면 0, 1, 1, 2는 그 경로는 4가 되는 거고 0, 3, 3, 1, 1, 2로 하면은 8, 4, 1이니까 13이 되는 거죠. 저게 경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경로의 길이는 간선 수가 되겠죠. 간선이 2개면 2,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단 경로를 보통 얘기하게 되면은 저 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은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여기서 보면은 0, 1, 3, 4 다시 0으로 왔죠.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다시 0으로 오는 경로를 우리는 사이클이라 그래요. 주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경로 중에 출발과 끝이 같으면은 그 경로를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래서 뒤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드의 차수,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차수가 그냥 개념이 하나인데 그 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입 차수, 진출 차수 나눠서 고려하게 되겠고, 경로라는 개념 설명드렸는데 경로 중에 단순 경로는 그 경로에 노드가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나오지 않는 거. 그러면은 요 예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그럼 얘를 두 번 가네. 어쨌든 1도 두 번 나오고 2도 두 번 나왔죠. 그러면 그거는 단순 경로라 그러지 않아요. 단순 경로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그 경로에 지나가는 경로에 그 지나가는 노드들이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기가 포함된 경로에서는 보통은 그 주기를 뺄 수 있어요. 빼도 경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로의 길이 얘기했고 주기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연결 그래프냐 아니냐 이렇게도 또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럼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에요. C는 다른 노드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C, D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여기에 있으면 A에서도 C로 갈 수 있고 A에서도 B로 갈 수 있고 B에서 A, B에서 C, C에서 B, C에서 A. 그래서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무방향에서 연결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얘는 연결 그래프는 아니에요. 면밀한 의미에서. A는 B로 가고 B는 C로 갈 수 있고 A에서 C로 갈 수 있지만 C에서는 B로, C에서는 A로 못 가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와 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A, B, C, A가 B, C로 가고 C도 A, B 다 갈 수 있죠. 어디서 시작하나 다 다른 노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강한 연결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애를 그 방향 그래프에서는 약한 연결 그래프라고 합니다. 약한 연결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간선의 방향을 없애요. 간선의 방향을 없앤 다음에 무방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결 그래프가 되면은 약한 연결 그래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그래프라는 건 이런 형태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strongly connected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그래프라는 용어가 있는데 모든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완전 그래프가 되는 거죠. 무방향에서 이런 애가 완전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그래프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 그리고 간선들을 일부 빼내서 그리면은 그것이 원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일정한 부분만 떼서 그리는 것이 이제 부분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G'이 G의 부분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G'을 구성하는 노드들이 원래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겠고, V'을 구성하는 간선들도 원래 그래프의 간선들의 부분 집합이 되면은 이제
부분 그래프라고 한다. 서브 그래프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또 모델링하는 그래프는 유한 그래프예요. 유한 그래프는 노드의 수가 유한한 그런 그래프예요. 무한하지 않고. 그 다음에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몇 개이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얘를 빼먹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방향 그래프에서 또는 방향 그래프에서 시작과 끝이 같은 간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개의 노드가 있어요. 그럼 한 노드를 치면은 이 한 노드에서 나갈 수 있는 간선의 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니까 n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n개가 있으니까 얘가 왜 n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갑자기 또 머리가 띵해지네. 아닌데. 왜 n 플러스 1이 됐죠? 네? 아, 아니, 잠깐만. 갑자기, 잠깐만요. 아, 이 거꾸로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다. 어? n의 n제곱의 이 같은 값이 되겠나? 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보면 어? 이제 우선 얘 빼요. 요런 애 빼면은 노드마다 나머지 노드로 n-1개 가겠죠. 그렇죠? n 곱하기 n-1개죠. 근데 각 노드가 두 번 카운트가 되죠. A에서 B로, B에서 A로. 그러면 요거 되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애는 요만큼의 간선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요런 애를 고려하면 요런 애가 몇 개 있냐면 n개 있어요. 그래서 1로 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 얘에다 더한 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갖고 생각하려니까 지금 머리가 하얘졌는데 요거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간선이 n-1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저런 애가 되는데 저런 애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있을 수 있냐면 요런 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애가 n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걸 더하면은 요거를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존재를 하는 거고 진출과 진입 같은 간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요거만 있는 거죠. 저 위에 게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중 그래프가 아니면 다중 그래프는 병행 간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한정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다중 그래프가 아니면은 이제 최대 있을 수 있는 건 이런 애를 고려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간선수는 연결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가장 최소일 때는 트리예요. 가장 최소일 때가 트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최소잖아요. 얘는 트리로 루트 트리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몇 개 있냐? n-1개예요. 노드가 n개인데 무방향에서 연결되려면 n-1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가 이거고 최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무방향 그래프에서 얘기할 때 간선이 n이면 m은 n에서 n제곱 정도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통 그냥 얘기해요. 정확한 거는 n제곱은 아니라 거기서 2를 정도
n-1 나누기 2, 요 정도가 정확한 건데, 그냥 우리가 그 비고 형태로 나타내면은 m은 n에 비례하거나 이제 n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뭐 그 정도. 5n에서 5n제곱 정도의 그 노드들이, 그러니까 간선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프의 간선수가 여기에 가까우면은 이제 밀집, 아니 희소 그래프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밀집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밀집 희소는 이제 왜 필요한 개념이냐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밀집이냐 희소냐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뭐야? 사고 친다 자꾸. 이 포인터를 잊어먹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포인터 쓰다 보니까 왜 안 돼? 아이씨. 자, 그러면 자료구조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텐데,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이제 표현한 다음에 그 표현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접 행렬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인접 리스트예요. 그래서 인접 행렬은 n/n 행렬을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방향 그래프인 경우에 얘가 비가중치 그래프이면은 0 아니면 1이 되는 거죠. 0 아니면 1을 할 바에는 얘를 그냥 불리언 2차원 배열로 해서 true, false 값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true이면은 간선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근데 얘는 보면은 대칭 행렬이에요. 무방향이니까 A, B가 다 일치하는 무방향이 됩니다. 근데 방향 그래프가 되면은 이제 대칭 행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접 행렬 방법을 쓰게 되면은 단점은 공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밀집 그래프이면은 여기 있는 정보를 이 없는 거가 아니라 대부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낭비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많이 썼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방향이고 희소면은 반은 원래 낭비가 되는 거고 나머지도 거의 다 0이니까 공간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 그래프가 되면은 얘보다는 뒤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무슨 측면에서?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불리언 배열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중치 배열에서는 이 가중치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있다 없다를 표현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 다 양수다. 그러면은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인트 배열로 써서 간선이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 A와 A는 A에서 A는 없지만 보통 프로그램 할 때 얘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0으로 표현하거든요. 가중치를.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1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만약 양수가 아니라 음수도 존재해. 그러면은 이제 마땅히 쓸 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을 써야지 효과적인지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도 최대값을 쓸 수도 있어요. 인트 맥스 값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또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 배열을 쓰는 거예요. 두 개 배열. 배열을 두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중치, 하나는
무방향처럼 true, fals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배열에 참고해가지고 간선이 있다 없다를 보는 거고, 있을 때에는 그 가중치를 알고 싶으면은 가중치 그 이차원 배열을 보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차원 배열인데 구조체 이차원 배열이 되는 거지. 그리고 구조체에 있는 그 구성하는 요소가 불값, 가중치값 두 가지가 돼서 그 스트럭처에 있는 불값을 보고 이게 있는 간선인지 없는지 보고, 있을 때 그 가중치 값은 요 값으로 차지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C++, 자바는 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C++에도 이 옵셔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옵셔널 배열을 쓰시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옵셔널은 값이 있거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있으면 그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std 옵셔널 2차원 배열, 벡터의 벡터인데 그 std 옵셔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프롬할 때 이제 얘를 이제 C++에도 얘를 활용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또 딴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배열을 검색한다. 그럼 없으면 보통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배열에 있는 어떤 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찾았을 때 그 값이 있는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을 때 뭘 반환하냐? 보통 마이너스 1을 반환하잖아요. 세기는 마이너스 1이 못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 보면 알겠지만 보통은 라이브러리에서 세기는 사이즈 t를 써요. 근데 사이즈 t는 뭐예요? 언사인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못 써. 마이너스 1을 못 써요. 그래서 다른 걸 써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트링에서 뭐 이렇게 C++ 스트링 했을 때 이제 find를 했는데 없다. 그러면 보통 end 값을 주거든요. 반복자에서 end. m포스라고 해서 그거는 보통 널 문자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맨 끝에. 그러니까 배열에서 색인이 또 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용량 값이에요. 배열의 용량이 10이면 색인은 0부터 9니까 10을 주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번 없을 때 뭘 줄까 고민하기가 싫잖아. 없을 때 이런 예제는 없는 경우 뭐 줘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범위를 생각해야 되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std 옵셔널이에요. std 옵셔널은 없을 때 뭘 줄지를 걱정 안 해도 돼요. std 옵셔널이라는 건 자바에도 있고 이제 C++에도 있는데, 이 옵셔널 타입이라는 건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하든지 그건 우리는 알 바 아닌데, 우리는 그냥 물어보면 되지. has value 있냐 없냐 물어보면 되겠고,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고 있으면 그 값을 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항상 그런 문제의 결과 타입은 옵셔널로 균일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옵션을 받아서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C++로 쓴 거고, 예전 이제 자바는 좀 더 일찍 이 타입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쓸 때도 만약에 이런 예제에서 없을 때를 뭘로 표시할까를 고민이 되면, 언제 고민해? 가중치에서 이 가중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때 이제 옵션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인접행렬은 언제 유리하냐? 밀집이고 방향 그래프일 때 유리합니다. 그 얘기는 밀집이어야지 여기 낭비되는 공간이 없는 거고요. 방향 그래프야 대칭 행렬이 아니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델링하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그래프가
밀집 방향 그래프이면은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접 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접 리스트는 각 노드에 인접한 노드들이 뭔지를 리스트로 유지하는 거예요. 보통 연결구조 리스트로 유지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변적이니까 노드들마다 어떤 애들은 인접 노드가 2개, 어떤 노드는 인접 노드가 3개, 4개 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고정해서 확보해서 쓰는 게보다는 이제 연결 구조로 쓰게 되는데, 이 인접 리스트에서의 문제는 무방향 그래프면 이 하나 갖고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방향 그래프에서는 나가는 애들은 여기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들어오는 애들을 알고 싶다. A에 들어오는 애들을 알고 싶으면 이거 갖고 찾으려면은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면은 요걸 하나 더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역인접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인접 리스트까지 유지하게 되면은 인접 리스트를 쓰는 그 효과는, 인접 리스트는 주로 공간 절약하고 또 비용 절약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비용은 어디서의 비용이냐면, 그건 좀 이따 BFDFS를 보면서 다시 설명할 텐데,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얘가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 더 쓴다면은 그 자체가 공간을 그렇게 절약하는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면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 없을 때가 뭐냐? 무방향 그래프일 때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밀집 그래프면은 이게 되게 큰 거지. 그럼 밀집 그래프면 얘가 공간을 인접 행렬에 비해서 절약해주는 공간이 적어지잖아요. 차라리 인접 행렬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언제 좋냐면은 희소이고 무방향일 때 효과적인 거예요. 무방향이어야지 얘 하나만 갖고 그냥 다 할 수 있죠. 근데 방향이면은 인접 리스트 말고도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실제 구현에서는 우리가 귀찮으니까 뭐 예를 들면 std 벡터, C++는 std 벡터에 std 리스트죠. 이중 연결 리스트를 써서 거기다가 써요. 물론 여기다가 forward 리스트 쓸 수도 있는데 원래 단일 연결 구조만 필요한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std 벡터에 std 리스트를 써가지고 이걸 나타냅니다.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std 벡터에 std 벡터. 그러니까 얘를 연결 구조로 하지 않고 그냥 배열로 하는 거죠. 근데 얘를 리스트로 하는 거랑 그냥 벡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된 리스트를 하나씩 유지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결 구조를 쓰는 것과 연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벡터. 일반 벡터라는 건 배열 기반 리스트. 배열 기반 리스트를 얘 노드마다 하나씩 유지하는 거죠. 그럼 SD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비용은 뭐 차이가 날까요? 포인터? 포인터 뭘 말하는 거죠? 포인터면? 포인터 때문에 오버헤드 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원래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연결 구조를 쓰는 이유는 공간을 옵티마이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배열 리스트라는 건 공간을 확보해서 써요. 그냥 빵개로 출발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 둘, 넷, 여덟 늘려가는 건 싫은 거야. 그게 비용이니까. 그럴 바에는 대략적으로 한 5개나 뭐 내 그래프를 고려해가지고 얘네를 만들 때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10개씩 잡아놓자 그냥.
그럼 10개씩 잡아놓으면은 50개 공간은 그냥 뭐 5개 노드 50개 공간, 하여튼, 그것도 말이 이상하다. 근데 하여튼 10개씩 잡아놓으면은 원래 연결 구조는 잡아놓지 않죠.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거지. 승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버헤드는 존재하는데 그 오버헤드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공간 복잡도는 깔끔한 거죠. 그렇지만 얘는 실제적인 속도는 더 느려요. 뉴 하고 있고 딜리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벡터를 확보해 놓으면은 공간을 많이 쓰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코딩하는 측면에서도 별 차이는 없어요. 혹시 얘를 이렇게 쓰는 것과 벡터를 쓰는 게 다른 어떤 또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공간을 아마 벡터가 더 많이 쓸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배열 방식이 더 많이 쓰는데 성능은 더 좋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은 그때 뉴 하는 게 아니라 확보하는 거 그냥 데이터만 저장하면 되니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인적 리스트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되나? 접근해 찾아야 되죠. 접근해서 찾는데 연결 구조에서 찾는 건 무슨 어떻게 찾아? 그냥 선형으로 찾아야 되죠.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벡터도 어떻게 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둘 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데이터들을 추가했다 그러면 얘가 뭐 정렬되어 있거나 뭐 노드 이름 수는 정렬되어 있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이 노드의 C가 인접 노드일까? 알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나씩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형 둘 다 비용은 구현할 때 보통 선형으로 구현될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 비용은 연결 구조를 쓰나 어레이를 쓰나 어레이 리스트를 쓰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 그러면 삭제할 때 연결 구조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결 구조는 그렇죠. 그러면 벡터는 배열 리스트는 느리나요? 중간에 있는 거 삭제하려면? 아니지. 걔를 땡겨온다 생각하면 거기서 틀린 거예요. 자료 구조 헛배운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정렬 안 했잖아요. 비정렬 리스트에서 삭제는 어떻게 하면 돼? 중간 거 삭제하려면. 맨 뒤에 거 갖고 오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늘 생각하는 게 그 연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삭제 비용이 저렴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벡터도 늘 그 배열 리스트도 늘 중간에 삭제할 때 뒤에서 땡겨온다는 그 순서를 유지한다는 그 생각이 이제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배열에서 삭제하나 연결 구조에서 삭제하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그 노드를 찾아가는데 선형으로 찾아간다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정렬해서 유지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노드마다 그냥 인접 노드 넣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삭제할 때 맨 뒤에 거 갖다 와서 거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저지 사이트에서 이 그래프 문제 풀 때 뭐 연결 구조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C++면 연결 구조 쓰셔도 되고 뭐 자바 쓰면 어레이 리스트 써도 되고 어레이 리스트 링크 리스트 써도 돼요. 근데 굳이 꼭 링크 리스트를 그렇게 써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현하기 더 편한 거로 하셔도 오히려 아마 그냥 C++에는 리스트 쓰는 것보다 벡터 쓰는 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요즘 추세는 그렇게 공간 복잡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메모리 널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까 괜히, 그래서, 얘는 공간도 조작되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석재할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저지 사이트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래프가 변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진 다음에 그 그래프가 고정된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그래프가 있는데 노드 추가했다, 노드 삭제하고 이러지 않아요. 처음에 입력 데이터로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옮겨 놓은 다음에는 거기다가 새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일은 보통 문제 풀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용해서 풀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응용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이 탐색, 이제 그래프에서 탐색한다는 거는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서 출발해서 그 노드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겠다는 게 탐색하겠다는 거예요. 그 탐색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목적은 어떤 노드에서 출발해서 얘부터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노드까지 다 방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주어지고 출발 노드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출력은 그 출발 노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탐색하는 목적이 별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로부터 도달하는 게 뭔지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응용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그래프가 연결 그래프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연결 그래프이면은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든지 다른 모든 노드에 도달해야 되죠. 근데 출발했는데 이 알고리즘이 끝났어. 근데 도달가는 노드가 n이 아니야. 전체 노드가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자,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타팅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explore 방문했다라고 뭔가 표시해 놓고 다른 모드들은 방문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visited 배열이라고 해서 1차원 배열 써가지고 보통 노드들도 우리가 문제들 주어지면은 레이블링을 그냥 0부터 n-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n개짜리 배열, 불리한 배열 써가지고 이제 출발 노드가 0번이면 0번은 true. 아니 뭐 출발 노드가 0번이 아니라 7번이면 7번을 true로 놓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 거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visited에 true로 되어 있는 노드들은 그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한 애들이고 끝났는데도 false로 남아있는 애들은 도달할 수 없는 노드죠. 그러면 이 while문에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하나의 다른 노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를 선택하냐면 explore 한 애들 중에 그리고 이제 이 집합이 있죠. 여기에 몇 개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 정도 갔으면 이쪽 방문한 노드들이 있고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간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간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간선의 끝에 있는 노드를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왔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간선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이제 구체화를 해야 될 텐데, 구체화를 하려고 그러면 뭘 구체화해야 되냐면, 이쪽이 있고 방문했는 노드들, 방문 안 한 노드들이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기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이거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출발 노드가 있으므로 첫 번째 선택 가능한 노드는 그 출발 노드부터 나가는 간선이에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요 익스플로어에 들어있는 애는 S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처음에 고려하는 간선들은 S에서 나가는 간선들을 고려하게 되겠고요. 특정 노드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S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애드에서 나오는 간선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목표를 생각해 보면은 출발 노드부터 다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출발 노드에서 진출할에 의해 연결된 모든 노드는 최종 답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달 가능한 애들, 우리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S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애들은 결국은 요 집합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발 노드에서 진출 간선에 의해 연결된 모든 노드를 저장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S에서 나가는 간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야. 그럼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3개를 뭔가 저장해가지고 그 셋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S의 이웃들, S의 인접 노드들을 어디에 저장해가지고 그 저장된 것 중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뽑으면 돼요. 그러면 얘들을 어디에 저장할까? 리스트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큐에 저장할 수도 있고, 스택에 저장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 큐에 저장할 수도 있고, 별의별 가지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꼭 먼저 처리해야 될 간선이 있으면 뭘 선택하겠는데, 그럴 때 이제 뭘 쓸 수 있냐? 우선순위 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내가 선호해야 될 애가 없으면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할 때 하기 쉬운 거, 생각 떠오른 게 바로 큐와 스택입니다. 큐와 스택은 그냥 집어넣었다가 그냥 빼서 그 빼진 애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나온 애가 달라지는 거지. 스택과 큐는. 어떻게 순서 넣고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우리가 큐를 쓰겠다, 스택을 쓰겠다부터 생각한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구체화해 보니까 가장 만만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애가 스택과 큐고, 스택을 썼을 때의 현상하고 큐를 썼을 때의 현상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성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싶은 그 알고리즘, 문제에 따라서 큐를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스택을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를 쓰는 게 바로 BFS가 되는 거고, 스택을 쓰는 게 DFS가 되는 거죠. BFS는 가장 가까운 애들을 먼저 방문해요. 스택은 그게 아니죠. DFS는 가장 가까운 애들을 먼저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제일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스택은. 그러니까 요 DFS는. 그래서 BFS는 Q를 쓰기 때문에 쟤는
반복적으로 구현이 돼요. Q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야 되겠고. 근데 스택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스택을 어차피 우리가 재기적으로 호출하면은 그 효과를 그 함수 스택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DFS에는 스택을 써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스택을 안 쓰고 재기적으로 쓰는 거죠. 재기 호출 방식으로 하는 거고, 보통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방향에서는 우리가 BFS를 많이 써요. DFS를 못 쓰는 건 아닌데, 그냥 BFS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BFS를 많이 써요. 반대로 방향 그래프에서는 BFS를 안 쓰고 오히려 DFS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방향 그래프에서는 문제가 바로 이웃들보다는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가 더 관심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길 먼저 가봐야 되는 게 더 유리한 거야. BFS로 하나 DFS 하나 그 어떤 노드에 출발했을 때 방문하는 모든 노드들은 한 번씩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가까운 애부터 방문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멀리 가보는 거. 그러니까 요 예제처럼 주기를 찾는 문제는 가서 계속 가보는 거야. 끝날 때까지. 요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다가 원래 이미 왔던 데를 한번 또 가면 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특성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 찾기 문제는 이 문제의 특성 때문에 방향 그래프라기보다는 문제의 특성 때문에 이제 찾죠. 그리고 이 주기를 찾는 문제는 무방향에서 많이 안 찾아. 무방향에는 주기가 원래 많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방향이 없으니까 간선들이 좀 많아지면은 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간선이 많다고 해서 주기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요 얘기는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